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나는 엔비디아가 증시의 방향을 많이 바꾸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파월의 발언, 이 두 가지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정도의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반적인 매크로를 지배하는 게 파월이라 그러면 그러던 말던 증시에서 미친 선수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AI였었고, 그 AI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엔비디아 빨로 상반기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AI 열풍이 없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상반기에 과연 이만큼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을까? 없었다라 봐요. 그런데 이 상반기에 충분히 잘 써먹었고,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해준다면은 한동안 더 수명 연장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동안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요. 파월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한 번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파월도 악재고 엔비디아도 악재다? 그러면 한동안은 잠시 좀 쉬어가는 증시를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엔비디아도 제대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파월도 긍정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은 증시는 또 한 번 달리겠죠.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고, 굉장히 증시에 좋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돼요.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3년 반 전, 코로나 직전 대비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60달러에서 460달러가 됐으니까요, 지금 한 640% 정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호황을 한번 누렸고 메타버스로 호황을 한번 또 누렸죠.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제는 AI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올해 상승률이 215%예요. 한국에 에코프로가 있다면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죠. CPU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병렬 연산 가능한 GPU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텔의 힘이 약해지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텔의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엔비디아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인해서 AI용 그래픽 카드를 미리 준비했었던 엔비디아가 대우항을 맞이했는데요. H100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7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정도 하죠. 이거 없이는 AI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독점하다 보니까 비싸게 팔아도 경쟁자가 없고 AI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은 2025년에나 나올 것 같은데요. 2년간은 엔비디아 독점 시대라는 거죠. 2년 이후에 경쟁사의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엔비디아 거보다 더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다만 저가로 치고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제품을 아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 2년 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가 단기적으로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이고 국가보다 기업들이 더 열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AI의 발전이 더 빠를 거다 보는 거거든요. 국가가 주도로 하는 거랑 민간이 주도로 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선다면은 보통 돈이 되기 때문에 나서는 거고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40% 성장할 예정이고요. 가치가 1조 달러에 이뤄요. AI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전 세계 GDP가 7%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은 기업들 투자가 연결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AI용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AI용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H100 GPU 가격 비중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인텔의 CPU는 2.4%, DDR5 램이 4%, 낸드가 2% 차지하고요. 엔비디아 네트워킹 장비까지 활용하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90%의 돈이 엔비디아로 가요. AI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거죠. 경쟁국인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도 50억 달러치 엔비디아 칩을 주문했고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H100을 수천 대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게 실적으로 잡히면 2분기든 3분기든 실적에 보탬이 될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 자체가 경기 민감주인데 이 그래픽 카드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어닝을 냈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에 또 낸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측 불허입니다. 아이들용 컴퓨터를 사도 PC가 100만원 넘는데 요새 그래픽 카드도 100만원이 넘어요. 컴퓨터 상인들이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그래픽 카드를 잔뜩 사서 모으죠. 그리고 비싸게 팔죠. 경기가 나쁠 때는 재고 처리 못해서 울상이다,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만큼 수요의 변동성이 심한 게 반도체랑 그 중에서도 그래픽 카드입니다. 올 초반에 챗 GPT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AI로 이어졌죠. 근데 이 AI가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구글이 될 거냐, 마소가 될 거냐, 애플이 될 거냐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그래픽카드가 필요해요. 그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곳은 AMD, 엔비디아, 인텔. 그런데 AI용 그래픽카드 시장은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전쟁이 났는데 무기를 파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3년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를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거죠. 매출만 보면 1분기에 7.19 빌리언 달러, 2분기에 11.13 빌리언 달러, 3분기에 12.39 빌리언 달러입니다. 순이익은 1분기에 1.09 달러, 2분기 2.07 달러, 3분기 2.34 달러예요. 엄청난 성장 속도죠. 2년 넘게 엔비디아가 매출 순이익이 각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한 적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에도 어닝을 낼 거라고 주가를 선반영하고 있어요.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터라서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저번 실적 발표 때처럼 30%씩 오르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가이던스 수준으로 나와도 잘했다 보다는 주가가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나면은 3분기 가이던스를 조정하거든요. 주가는 3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젠슨 항이 2분기 봤지? 엄청 좋은 거 봤지? 3분기는 더 좋을 거야. 기대해. 이러면은 주가 날아가는 거고 2분기에 조금 안 좋았다. 아니면은 2분기는 좋았지만 3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좋게 말하면은 주가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포지션들을 보면은 엔비디아 콜옵션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기대치는 지금 한껏 올라와 있어요.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반드시 때려줘야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돼야지만 반도체 주식들이라던가 빅테크 주식들 주가도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겠죠. 중요한 거는 AI 붐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이 달라지는 건데요. 기업들이 AI가 돈이 되는 걸 인식하고 서둘러서 선점하려고 하면 AI에 대해서 과잉 투자를 하겠죠. 엔비디아는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빨리 벌게 됩니다. 하지만 AI가 그다지 돈이 되지 않는다. 경쟁사의 AI가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과잉 투자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지고 홀짝놀이를 하게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몇 년 정도 길게 본다면은 AI는 기업들의 투자 1순위는 변함없을 거고 엄청난 투자가 이뤄질 건 뻔한 거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수혜를 한동안 얻는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주가는 속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매 분기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해주느냐 아니냐로 주가가 갈려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좋아질 거야 허허허 하면서 살려면은 정말 주가가 바닥일 때 사야지 이렇게 올라있을 때 산 다음에 여기는 장기 투자로 매력 있어 허허허 하면 안 됩니다. 환장할 거예요. 평가손익이 이익인 상태에서 버티는 거랑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버티는 거랑 심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못 견딥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임이 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커요. 이런 주식들은 쌀 때 사야 돼요. 무조건 비쌀 때 사면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버티기도 어렵고 가장 손실이 클 때 손절하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의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7월 20일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어닝을 했음에도 실적 부진으로 받고 3분기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난 지금 주가는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TSMC 실적을 보면요. 작년 실적 좋았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AI 열풍이 불었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이게 수요가 예상보다 약한 거냐 아니면은 생산을 늘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물건을 팔고 싶어도 주문은 밀려있지만 팔지를 못했으니까 매출과 이익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닝이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TSMC 2분기 실적 발표 때 CEO는 현재 AI 수요가 강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말도 했고 이후에 패키징 공장을 투자하기도 하면서 생산 능력을 늘렸죠. 그만큼 엔비디아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주문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분기 실적이 덜 나올 가능성도 대비는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비싼 가격에 사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싼 가격에 산 사람은 여기서 쇼크가 나오든 더 오르든 간에 내 손실이 없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0, 470달러에 산 사람이 어닝 아니면 무조건 손실이 나는 상황인데 리스크가 너무 크죠. 수요가 아무리 좋아도 생산이 받쳐주지 못하면 실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업을 몇 년씩 분석해도 막상 발표 날과 차이가 많을 때도 많아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를 내지만 그거를 크게 빗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고 무리한 베팅하지 말고 주가가 비쌀 때는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파월 발언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후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